자, 우리 조지훈의 맹세, 그리고 오기원의 봄. 자, 두 밑에 건 산문시고 위에 거는 운문시네요. 자,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조지훈의 맹세. 자, 어, 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다. 조지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청록파 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청록파라고 하진 않았고, 조지훈, 박두진, 박목을 이 자연을 많이 노래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청록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에게 임은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죠. 조지훈의 시적 경험을 고려할 때 이 시는 상징적 시어로 볼 수 있고, 다만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것인지 해방 이후에 따라 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일제라면 뭐 이문 뭐 독립, 조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해방 이후라면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조국이라 할 수 있다.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 어찌하랴. 임에 대한 열정 걷잡을 수 없음. 예. 그러니까 바위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영원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죠. 이게 이제 고려가의 정석가랑 비슷해요. 정석가. 어둠, 부정적 현실이에요. 어둠. 창백한 꽃송이마다 일제강점기 해방 후에 올라는 상황이죠. 해방 후라면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라면 부정적 현실이 부정적 현실에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과 위로.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자기 희생이죠. 해도는 아침, 예, 독립이거나 뭐 자주 독립을 얘기하겠죠. 아침에 어, 죽어가리야. 죽음까지 각오하는 거야. 죽음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반복과 견주, 반복을 통해 율격, 음악성 또는 뭡니까? 강조를 두고 있죠. 흰 뼈가 시각적 심상,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며 다시 죽을 때까지 통사구조 반복이 구형과 구조. 그게 뭐야? 통사구조 반복은 뭐냐면 음악성과 강조를 하고 있죠.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음, 자, 뭐 임이겠죠. 뭐 독립 또는 해방 후에 자주 독립을 이룬 조국이겠죠.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자, 나는 울어요가 아니고 나는 울어라. 그래서 이제 어법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 나는 그렇게 울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자, 마음 가난하거나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그러니까 임을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거야. 서리법.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조국을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오늘 마침 6월 6일이네. 솟아오른 대나무 만든 피리뿐 지조와 절기를 상징하죠. 대나무는 사군자의 하나로 전통적 소재가 사용되는 거예요. 흐느끼는 이파리 아픈 가락이 임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죠.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에 대한 사랑, 그 지조와 절개, 충성 뭐 이런 내용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요. 그다음에 밑에 더 있구나. 네. 자,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또 반복이죠? 다 있고라도, 붉은 마음, 시각적 심상, 그죠? 붉은 마음이 숫시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사형과 구조가 유사하죠. 못 이틸 모습이 어이하랴.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죠. 자, 자유시사정지 의지적 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맹세, 동일한 구문, 변형, 반복을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작품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고 거룩한 일월로 표현되는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는 그 앞에 우는 행위에 대해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예,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 봅시다. 두 번째는 산문시 오규원이라는 작가의 봄에 대해서 봅시다. 자, 전문은 이래요. 전문은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이제 열거를 써서 이제 나열하고 있죠. 아주 세부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죠? 모더니즘 계열의 특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그 뭡니까? 자연을 내 언어를 통해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지, 그지? 예, 그죠? 그래서 야 개똥 하나 별 이렇게 내 언어의 담백에 와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봄은 자유롭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거라.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 피는 지옥이라 하라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 지옥이라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그래서 이제 봄의 자유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표면적으로 어, 봄을 맞아 생명력 넘치는 주변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이지만 심신적으로 보면 시인이 언어 사용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작품을 볼 수 있다. 일련에서 언어를 통해 대상의 자유를 주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봄날에 보이는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은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대상으로 자유로운 언어를 통해 대상을 구속해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리고 이연에서 봄이 자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언어와 대상 모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상을 언어로 구속하는 기준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언어의 한계를 밝히고 있따라 언어 사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죠. 볼까요?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이렇게 또 하나.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리듬감 모르겠는데. 그리고 모두 이리와 내 언어의 속에서라. 대상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드러나죠. 자신의 언어 사용 방식, 언어의 대상이 되는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 따르지 않는 거야. 담벽에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안에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 서리라. 굴러라. 흔히 우리 집에 볼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각각 대상이 지는 개별성과 그 행위를 제시하고 있죠. 봄을 맞는 대상들을 자유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내 언어의 자유를 주었으니 표현할 대상의 자유를 주기 위해 이를 표현할 언어에도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뜻이죠.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 굴러라. 그래 봄이다. 그러니까 일련은 뭐 언어의 자유를 통해 봄을 맞는 대상의 자유로. 봄은 자유롭다. 아, 자 봐라 꽃이 피고 싶은 놈 꽃이 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라. 하자의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실현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봄이 자유가 아니라 꽃 피는 지옥이라 하자.
언어와 상관없이 대상이 변하지 않으므로 언어의 대상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 방식의 필요성.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형식에 매이면 안 된다. 독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보면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 해서 필 꽃 안 피고 반짝이게 안 반짝이는 내 말을 오르면 다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언어에 대해서는 기존과 관습이 벗어났을 때 획득한 자유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즉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을 벗어났을 때 획득한 자유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 그러니까 언어를 봄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봄을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사실 변하지 않는 거. 보는 사람이 글을 표현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든 봄은 변하지 않아. 그것처럼 글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해 심표상의 리듬과 명사하고 있죠. 네. 1년 끝에 시어 2년 문장 연결해서 의미를 드러내겠다. 새로운 언어 사용에 대한 탐구가 되려. 그러니까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 사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봅시다. 31번. 자, 31번은 표현상 특징이죠. 간화에 대한 설명은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걸 음, 음? 최소한은 왜 두 번째 걸 못 풀고 그래야. 자, 보자. 자, 표현상 특징은 찾기 쉽죠? 틀린 거,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는. 자, 가는 뭐라 그랬어요? 싸늘한 바위,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처럼 촉각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 대비되는 시를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대비에 임에 대한 하자의 마음을 부각하기 활용한 것일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 활용하지는 않았죠. 그죠? 여기 4번 양면성은 아니죠. 또 나에는 흔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삼고 있는데 이 대상의 행위가 표현되게 하지만 이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맞는 데서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그죠? 자유에 대한 얘기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도 둘 다 답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뭐 너무 쉽네. 32번은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시어와 시프 음입학이죠. 자, 아픈 가락 몇 번이야? 2번이죠. 여기서 아픈 가락 하자가 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리 가락이죠. 이 필이 아픈 가락, 그죠? 예. 그런데 이 노랫가락을 내는 피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리는 곳에서 난 대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가락이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가락이 아프고 사모침이 담겨 있다는 것에서 가락에 서름이 담겨 있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33번은 오답률이 63.2% 외적 중구에 따른 작품 감상이죠. 자, 보기를 봅시다. 가나를 감상을 적절치 않은 것은 가는 구제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바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하자의 시선의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하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을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에 대한 태도나 바람을 실현시키는 방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우리 소원이가 4번 했으니까 4번 보자. 4번. 4번.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은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를 함께 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 가의 화자는 음,
가의 하자는 창백한 꽃송이 위에 한 방울 피마다 불어넣겠다는 것이 꽃송이 회복시키기 위한 자신의 희생했다는 뜻이죠. 또 나의 하자는 꽃 피고 싶은 놈은 꽃 피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 되는 것은 저는 대상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마침내 이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뛰며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맞네. 이건 맞아요. 자, 5번을 봅시다. 5번. 5번. 자,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의 빛을 받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단병 안에 본것 같은 세계를 대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자, 가의 구연에 나오는 붉은 마음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수시되었다가 되살아나 다시 제가 될 때까지 못 잊겠다는 것은 영원한 임을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래 나에서 봄날 담벼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처럼 하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주변 사물 중 하나일 뿐 따라서 나의 하자가 담벼 안에서 본 것 같은 세계 대상에 대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 대상과 공유하라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사물을 하나를 언어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은 5번이 되겠어. 서원이 알겠니? 네. 음, 네. 자, 그리고 어, 40번도 외적 중거에 따른 표현이죠. 자, 이거는 둘 다 맞았네요. 보기를 참고하여 기읍과 미음의 의미를 설명할수록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을 탐구해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쵸? 그래 되겠죠. 그래서 시인의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 기존 관습에 벗어나 자유롭게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3번이죠. 이건 새로운 표현 시도를 하여 언어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뭐가 나왔어? 디귿. 봄이 자유가 아니라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죠? 요런 것 통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언어의 한계 가능성 탐구한 작품이라고 하죠. 이연에서 처음 나는 봄은 자유다라고 한 후에 디귿에서는 봄이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서 봄을 하나의 언어로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디귿은 언어에 의해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관습에 벗어나 언어와 대상이 모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구적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아, 신지는 다 맞았어. 자, 다음은 고전 문학입니다. 이 고전 문학, 수경낭자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해놔요. 고전 문학에서 문학은 뭐 고전 문학만이 아니라 많이 작업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도 절약하고 오답률도 줄이고 예,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경낭자전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경낭자전. 이 고전 산문은 거의 비문학처럼 봅니다. 자, 봅시다. 수경낭자전. 어, 자, 음, 조선시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소재로 한 애정 소설이다. 이 작품은 기존의 유교적 결혼 규범을 넘어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교가 벗어난 순수 사랑. 이 소설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랑을 통해 결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신성과 선열한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비현실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간전 포인트. 자, 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소설 이야기입니다. 자, 연애소설이라는 거, 등장인물, 사랑 위에 가혹하지 보겠던 양반의 사랑의 성취.
백선군. 입신 양면보다, 양명.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벼슬을 하여 가문을 드러내는 것보다 애정을 중시하여 수경과 사랑을 성취함. 수경, 선군과 전쟁의 인연으로 억울하게 눈명을 씌워 자결하려 했지만 다시 환생하여 성군과 사랑을 이룬다. 초월적이죠. 비현실적. 백성군. 성군의 아버지를 수경의 간통을 의심하여 가부장적인 권위 중인 인물이다. 자, 줄거리 봅시다. 줄거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발단. 자, 선군이 꿈에서 선녀 수경과 만나 선생 인연이 말게 되고 이후 상사병에 걸립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살고 있는 양반 백상군과 부인 정씨는 어렵게 외아들 선군을 얻게 됩니다. 어, 군. 이름이 참 중요해요. 아주 선한 군자. 그 정도 되겠죠? 부부는 아들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 구원하지만 쉽게 얻지 못했는데 이때 선군이 꿈에 선녀 수경이 나타나 자신과 천상의 인연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자, 보존설의 특징이죠. 정기적, 우연적 뭐 이런 것들이죠. 비현실적. 둘이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정한 기한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꿈에 깬 선군은 수경을 잊지 못해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성군이 옥년동의 수경을 만나 집으로 데려 8년 동안 세월 행복하게 보냅니다. 성군 수경이 있는 옥년동을 찾아가 하늘에 정월 기한 3년을 어기고 그녀 혼의 자식을 낳고 8년 동안 행복히 지내. 아이고, 큰일 났네. 금기를 어겼어요. 자, 성군이 과거보로 떠난 사이에 수경은 음란하다는 모함을 받고 결백을 입경하게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다 그랬나 봐. 한편 성군의 아버지는 아들 과거 입신양면을 그걸 바랬는데 성군의 아내가 헤어지기 싫어서 아버지면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막 몰려오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의 권유리는 그는 과거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연연한 나머지 두 번이나 되돌아와 아내와 함께 작업하고 백상군은 이를 보고 수경이 외간 남자를 만났는데 오해하게 됩니다. 남편인데. 그러다 시비 매월이 수경을 음해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녀는 분함이기 못해 결국 자결하게 됩니다. 결정, 과거 급제된 성군은 모든 세를 하게 되어 아내의 복수라고 수경을 다시 환생합니다. 과거 급제하고 성군의 꿈을 통해 수경의 소식을 알게 되고 집으로 돌아온 매월을 죽여 그녀의 복수를 합니다. 한편 수경 옥황상제 은덕으로 재생하여 성군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성군 수경 이 임랑자와 함께 여생을 행복히 살다 승천합니다. 성군 아내 권유로 자신과 약혼 때문에 정절을 지키고 있는 임소조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대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함께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됩니다. 야, 결혼을 두 번이네. 자, 소설은 가치관, 애정지상주의, 전통적 유교 가치관부터 탈피했다는 거죠. 자,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은, 이제, 그, 이 전체 주제는 그렇죠. 유교적 가부장제 현실장을 넘어선 사랑이죠. 자, 이제 갔다 왔어. 성군이 한림에 다녀오는 편지를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여러 상공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에 보니 한 장에 낭자에 붙이는 편지지. 성군이 상공 여러분이 문안드립니다. 그것을 보니 편하십니까? 저는 그놓고 무타라옵니다. 또는 천운을 입어 근본 장원급자여 한림 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를 금을 망일이오니 잔치를 알려주려 준비해 주십시오. 자, 낭재군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이 편지인데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내가 잘 간수하여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봉추를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을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통곡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야 봉춘이 이제 엄마가 죽었잖아 그죠? 그 낭자가 죽었지. 일어나서 어머니 그래서 장원급제 내려오는 얘기야. 동춘이 연일 젖을 먹자고 옵니다. 어머니 평식을 좋아하시니 아버님 편지 왔는데 아니 못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 영전에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니 영혼이 감동할 듯 합니다. 하니 정씨가 마지막에 방에 들어 울면서 편지를 읽는다. 쭉 그 편지 내용이죠. 정씨 보기 다음을 슬퍼하며 진정하지 못 통곡하여 슬프다 춘향아 가련타 동춘아 춘향의 동춘인지 자녀죠.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려 하는가.
성군이 수경 아버지를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던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수경 장례 중 부활해 성군이 집으로 돌아간다. 상공의 정시분이 네 달의 낭자를 붙들고 통곡해 낭자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의 정시분 앞에 절하고 살해돼 처분 천상에 죄에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소서 하며 이제 옥황상제는 우리를 올라오라 하신 천명을 거스르지 말고 올라갑니다 하고 상공부 더욱 처량히 심사청하지 못할지라 낭자 백학성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이 백학선의 몸을 추우며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에 유명한 법이었고 약주는 가운데 불편하던 뜻이 없어서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 요 오면 백세 모양하리다 하고 이제 부모님께 주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부활신앙이 있네. 오케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소설에 항상 나옵니다. 소설에 항상 나오는 거. 인물에 관한 게 항상 두세 문제 나오죠. 18번은 바로 뭐냐?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것. 춘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춘향이 이제 그 딸이죠, 딸. 춘향은 엄마 시신을 흔들고 울며 편지 여러 낮에 대고 통곡하니 아버님 편지 왔다는 말로부터 아버지 소식 어머니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버지 보고 싶어하는 심리 어머니 영전에 언급한다. 할머니는 아버지 편지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준다. 5번이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을 표출하는 거죠. 네, 춘향에 대해서. 자, 그래서 8번에는 5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19번에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인물의 심리 태도가 또 나왔죠? 네, 똑같네. 인물의 심리. A, B. 문안드립니다. 뭐 부모님 평안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B. 자, 낭자께 문안을 전하는 애정의 편장 올리나이다. 그래서 뭐야? 어머니한테 편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A, B 내용을 보면 자, 1. A에서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 안부를 묻는다. 자, A에서는 그 사이 부모님 평안하셨나이까? 라며 받는 이의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저는 부모님 무탈하다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죠. 아니죠. 자신의 안부가 뒤에 나오죠. B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B에서 선구는 태산같이 정의 볼 수 없다고 하며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20번은 대화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인물에 관한 건 항상 나옵니다. 대화의 특징. A에 대한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래. A. 자, A, 이 편지 어미에 붙인지라 내가 잘 간수해라. 정시 춘향이 주며 또 B 슬프다 춘향아 가련다 동춘아 쭉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A 정씨가 편지 예, 수신인인 누구인지 말해주면 상대가 편지 중요성을 인식하죠. 그죠? 내 어미임을 말해주고 있죠. 상대에게 잘 간수하면서 상대가 편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죠. 또 B는 정 씨는 춘향아 동춘하라고 손주를 호명하면서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통곡할 만한큼 격해진 감정을 너희 어미를 어찌 살리라 하며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죠. C. 처분 천상에 제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마 없어서 자신 운명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은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자, 수경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서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수경이 너무 한탄치 말라고 한 것은 시아버지 오해로 인해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집에 돌아온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부탁한 건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쉽죠? 자, 내용을 이해하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외적 중거에 따른 작품 감상. 예, 여기서 항상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항상 보기. 예, 그러니까 수경 낭자전에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을 구속받지 않은 가족의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 구조적인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수경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그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 잘 섬기라고 모습을 그려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여전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수경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수경과 부모가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고 하는군. 맞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수경 부부가 먼저 천상에 올라가고 지상에서 부모님 생애 끝나면 그때 부모님을 천사로 모셔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화궁에서 수경 부모가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수경 부부가 천상에 간 뒤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내서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뭐 전통 가문 이런 거는 비판해도 그래도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수경이 성군에게 천군 올라가시다이라 건대에서 수경 부분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그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수경이 성군에게 천군 올라갈 때 급하였으니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경이 성군에게 인간 세상에 빨리 벗어나고자 재촉하는 거죠. 이러한 수경 부부의 승천은 뭐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수경 부부를 인간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명분에 구속받지 않고 가족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천상으로 보내어 살린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죠. 앞에서 설명 다 했죠. 자, 수경 부모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데에서 승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경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을 그리는 거. 승천 망설이긴 뭘 망설여, 그죠? 자, 부모 지정이 있긴 해요. 슬퍼할 뿐이지 수경 망설이는 것은 없어. 답은 3번이 되겠다. 예, 이렇게 고전산문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고요. 이제 그 화요일 날은 비문학하고 모의고사 풀어서 올리라고. 응? 내일까지. 자, 네. 서원 알겠어? 서원 대답을 안 해. 네. 알겠냐고. 네. 인지 알겠냐고. 홍신지? 네. 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비문학은 제가 월요일 날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